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에스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지난번에 처음 하한가가 나왔을 때 일단 에스모에 대한 개인적인 좀 투자 의견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드려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에스모 이제 하한가 이유 알면은 이제 당장이라도 매수하고 싶어진다에 한 표 던져봅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제목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댓글들이 좀 뭐 미친 거 아니냐, 초보자냐, 막 이런 얘기, 분석도 할 줄 모르네, 때려쳐라, 뭐 영상 내리세요, 이웃킥 하기 싫으면 뭐 이런 댓글들이 남겼는데, 자, 일단 뭐, 뭐 결과적으로 하한가가 두 방 더 맞고 떨어져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음, 일단 제가 뭐 변명을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영상을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돌려봤는데 네, 일단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제가 원래 에스모를 관심 있던 종목이 아니라 이 DA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관심 갖고 있는데 이 DA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가 에스모로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에스모가 저런 이제 악재가 나와가지고 DA 테크놀로지도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요번 하한가에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스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유라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입으로 보고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 에스모 요번에 처음 하한가 나왔을 때 지금도 저평가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평가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에스모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난번 이제 에스모가 액면 분할을 했죠. 이제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에스모가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모가 액면 분할을 했던 당시가 이제 12월 20일 날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이때 액면 분할 이제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되면서 주식수 한 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네, 다섯 주가 생기는 이런 마법이 일어났던 때가 이때였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주가와 주식수의 관계, 그러니까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식 가격 이거를 하면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총이 되는데 어, 주식수가 액면을 이제 분할을 하면서 주식수가 곱하기 5배가 됐어요. 근데 시총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뀐 게 아니니까. 한마디로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원짜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늘어난 것 뿐이지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나누기 5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가격이 이제 2,000원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왜 지금 거품이다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딱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를 봤는데 이 보기 전에 이제 매출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매출을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봤을 때 매출액이 2014, 15, 16, 17년도 계속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자 이때는 제가 아까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 적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적자가 아니라 이전 2016년도 17년도 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한다면은 그 시절의 주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2019년도가 16년도와 17년도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따라간다라고 보면은 그 당시의 주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2016년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 1200원대고
2016년도 때가 이제 1200원대고 2017년도 때가 이제 그 기대감을 좀 받으면서 올라왔던 때인데 그리고 실적도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얘 주가에 대한 적정 가치는 1200원대에서 2000원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1200원대까지는 아니고 이 2017년도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한 요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 단순하게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1000원대까지 내려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얘네가 그 현재 사업 그 과거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 사업성을 키워가고 있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가 가격을 좀 더 매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 17년도 매출 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흐름을 비교를 한다면은 16년도 당시보다는 17년도 이때 이 가격대 정도는 먹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번에 제 하한가를 맞으면서 떨어진 부분인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에 이 에스모가 처음 하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투자 조합에 대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기업에 대한 개별 악재보다는 어떤 특정 수급 이탈로 이제 하한가가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타 쪽에서 큰 물량이 나왔는데 이 30일 날도 또 한 번 더 큰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첫날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상상인에 대한 창구였어요. 이 상상인에 대한 창구에서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얘네 물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였던 부분인데 이 30일 날도 특정 물량이 그 기타 쪽에서 나오는데 이날 나온 물량은 상상인 쪽에서 아니라 다른 창고에서 더 한 번 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인만이 아니라 또 어떤 좀 이 그냥 특정 수급 창구가 아니라 이 기타 쪽에서 나온 물량이 무엇인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네, 뭐 주담이랑 통화를 한다던가 이제 뭐 관계자 뭐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알아본다던가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요번에 하한가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알아보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해서 통화 중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뭐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 최대주주 변경권, 원래 에스모 최대주주가 루트인 투자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 대한 해산으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이 조합에 대한 해산인데 우리가 이 투자조합이라는 게 원래 그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뭐 향후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의 투자보다는 단순히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조합이 많거든요. 원래 이제 대부분 이 투자 조합이라는 게 그 기업이 어찌 되든 상관이 없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목적의 마인드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투자 조합의 해산에 들어볼 수 있는 게 얘네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이 투자 조합들이 아니면 다른 이유로 뭐 다른 쪽이 더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인다던가 그래서 이래서 해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실제로 에스모에 대한 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빠그라졌을 경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빠그라졌다라기보다는 이 1번에 대한 뭐 갑작스러운 급전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주체들의 그 자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사업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나온 물량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번에 대한 비중이 한 6, 그리고 2번에 대한 부분이 4번 6대 4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 주체가 어떤 이유로 매도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본인들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한번 실제로 이 에스모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요번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에스모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은 쪽은 지금 좋은 기업 쪽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개 제가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지금 요번에 분기별 매출을 보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좀 나오곤 있지만은 전년 대비 더 감소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려면 역시나 네, 최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최근 사업 내용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일단 아무래도 이 숫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살펴보면은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제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재무제표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이 일반 재무제표는 이 S모 기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연결재무제표라는 건 이제 S모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이나 이제 이런 모든 기업들의 제표,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나온 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재무제표랑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다 같이 볼 건데,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얘네가 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매출에 대한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감소를 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게 영업 손실이 그래서 이제 커진 부분과, 그리고 이제 법인세 차감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더 크게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지금 이게 특징들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네,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이 아직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고 비용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투자 조합이 해산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업황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얘네가 지금 연결제 종속 기업을 보면은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도, 클레어 픽셀, NDM, 뭐 S모 인베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이전에 원래 연결 회사는 청도 S모 전장 유한공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 매출을 지금 현재 보면은 얘네가 이제 올해 반기죠.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요 정도가 나왔고요. 전기 대비했을 때, 뭐, 이 반기니까 이걸 원래 곱하기 2 하면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원래 이제 계절성 영향이 없다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전기 대비했을 때 많이 줄어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이제 손실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일단은 이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아직 딱히 매출이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줄어든 부분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반기니까 제가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보면 영업 손익이 보면은, 그러니까 더 이제 늘어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부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이전에 보고, 자, 지금 제가 아까 최근 보고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근에 사업하기 이전이 보시면은 2017년도죠. 18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2017년도 때 신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때 나와 있어요. 연결회사에 들어가서 보면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게 청도넥센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청도넥센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매출 흐름을 살펴보면은 향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계열회사를 보면은 지금 음, 청도가 원래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죠. 에스모 기업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들 볼게요. 에스모는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고, NDM이라던가 클레어 픽셀, 에스모 인베스트먼트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매핑 개발, 그리고 반도체 이미지 센서 개발, 경영 컨설팅, 투자 자문. 한마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결실이 안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언제 상장되었냐면은 타법인 출자가 2018년도 때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꽃을 피지 않은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 업황이 향후 계속해서 망가지지 않고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일단 매수입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얘네가 아까 그 매출액을 봤을 때 판관비 부분 쪽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제가 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판매비 관례비에서 이제 세부 내역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세부 내역들이 보면은 일단 만약에 그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인원 감축이죠. 우리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침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급여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 뭐 이렇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인건비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를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축소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향후 기대성이 떨어져요. 근데 다 보면은 일단 급여 쪽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즉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이 경상 연구 개발비예요. 그래서 경상 연구 개발비가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이 투자 목적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만약에 이제 이 판관비라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데 이 경상 연구개발비에서 늘어난다면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유지비가 늘어난다면은 이거는 그냥 현상 유지비로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은, 이런 연구개발비의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만약에 올해도 이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를 기록을 예상을 하는데, 전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한다면은 결국에는 봤을 때 이전 기대감에 대한 거품이 다 꺼져버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 주가 1000원대 초반대까지 돌아간다면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 에스모 기업 자체의 매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기업 자체의 매출도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실제로 주가는 이 1000원대보다 더 떨어져야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여기 이 1000원대 가격대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번 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 이제 저점 이제 마이너스 20, 오늘도 하한가를 찍었죠. 네, 하한가를 찍고 양봉이 나오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하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을 맞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한가 네 방이 나온 게 그간 나왔던 이제 그 기타 쪽에서 나온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온 물량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걸 보면은 누군가는 팔았지만 그 다른 누군가는 이제 매수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른 누군가의 물량이 이 정도로 크게 들어올 정도라면은 뭐 일단 기술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이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들어온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급락 이후에 좀 물량 소화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향후 이 자율주행 사업들 이제 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뭐 DA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 에스모 기업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이때 이제 처음 하한가 나왔을 때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큰 손실을 보셨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일단 제가 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크게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면은 계속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확히는 지금 현재 제가 그 요번에 나온 이탈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체크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체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모 제가 올려드린 영상 다시 한번 더 좀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